보자. 대단한 자, 저 뒤에 42페이지 한 펴줄래? 자, 여기 이제 추가로 하나 남은 건데요. 전문가의 삽을 씻고 조금 키울까? 자, 보시면 뭐 정희성 씨가 쓴 현대식이랍니다. 42페이지. 네, 거기. 자, 보니까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는가? 일단 요 말이겠지. 물뿐이겠는가?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문형, 즉 서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는가? 우리가 저와 같다라는 건 뭐와 같다? 물과 같다 이 말이잖아. 물과. 그럼 서리법으로 뭘 강조하는 거야? 화살에 포함한 우리가 뭐와 물과 같이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.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니? 물론 화자 포함할 수 있겠고 크게 보자면은 노동자들 말하겠지. 노동자들 1970년대에 좀 이따 풀이도 보겠지만 우리도 저와 같다 이거야. 그러면 지금 이 우리 노동자의 삶을 뭐에다가 물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죠. 우리의 삶을. 자연물에.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야. 그 자연물이 가진 의미가 있어. 물이 흐르는데 노동자를 포함한 나 포함한 우리도 흐르고 있다 이거야. 그럼 일단은 요 밑에 정리 한번 해보면 이쪽에 여기 쓸게요. 우리 즉 노동자 우리와 뭐가 물 또는 저문 강의할 때 강 똑같다 이거야. 그럼 일단은 지금 보시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어. 일단은 그 다음 보니까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면 이 중요한 시험이야. 삽 하나. 삽을 씻으며 그럼 자 삽을 씻는다라는 걸 통해 지금 우리의 즉 우리가 뭐임을 노동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어 되겠죠. 또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삽은 바로 동시에 뭐겠니? 중요한 생계수단도 되는 거지. 자, 삽을 씻으면 뭐도? 슬픔도 즉 강변에다가 슬픔도 퍼다 버린대. 소방아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매일 반복되고 매일 삽질하고 매일 퍼나르는 거잖아. 노동자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겠니? 고단하겠니? 고단하니. 즉 슬픔도 퍼다 버린다. 요까지 요 10가지만 보면 노동자들의 고단함 또는 슬픔 요런 것들을 효주 하고 싶다? 슬픔을 씻어내고 싶다 이거야. 해소하고 싶다.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리액션 되겠죠. 첫 번째 리액션. 감정적 반응. 정서 반응. 그럼 일단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니? 여기서 추가로 어디다 퍼다버려? 물에 삽 씻으면서 슬픔도 내다버리고 싶다 이거잖아. 슬픔도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물은 해소하는 거? 즉
삶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수단 같긴 해. 여기까지만 보면. 그럼 자,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강물이 흘러요. 그럼 일단은 연결되는 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? 뭐 빈곤한 고단한 삶이 노동자에게 흐르고 있다 이거야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요. 일이 끝나저물어. 일 끝났고 스스로 자 체크해봐.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 쭈그려 앉아 담배 한 까치 피고 돌아갈 뿐이다. 근데 강물이 지금 깊어간다잖아. 강물이 스스로 깊어간대. 그러면 노동자와 관련 지어본다면 뭐가 깊어가는 거겠니? 노동자들의 슬픔 또는 노동자들의 비애가 깊어간다와 또 연결할 수 있겠지.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, 즉 노동자들의 뭐 여기서 비애, 노동자들의 애환, 요게 커져간다 이거죠. 왜? 우리는 물을 그냥 강물로 보면 안 돼. 뭐라고 해놨어? 물과 같다라고. 즉 노동자와 계속 연결 지어봐야지. 우리의 삶과.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는 행동, 요런 행동을 보면 네가 보기에 비애와 한스러움과 슬픔과 고단함이 와 있는데 이걸 뭔가 적극적으로 씻어내보려는 거니 아니면 그냥 체념하는 거니? 즉 담배는 체념하? 딱히 현실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는 태도지. 담배나 피우고 뭐 할 뿐이다? 돌아갈 뿐이다. 돌아갈 뿐 여기까지. 그럼 추가하면 체념과 대응하지 않고 또는 뭐 노동자의 무기력함 또는 뭐 이런 것까지도 소극적인 태도. 그럼 요 정도까지 하면 뭐 두 번째 리액션 되겠지. 초반에는 소망아 뭐 했어? 나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싶었어. 근데 해소를 한 거야 못한 거 같아? 못한 거 같아. 알겠냐? 자,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요.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, 야, 삽자루에 맡긴 생애, 다른 거에 맡긴 게 아니야. 내 삶은 그냥 삽자루 삽에 맡겼어. 이게 바로 뭐다? 이런 거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겠죠.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뭐다? 저물고 뭐 했니? 반복하시고. 저물어 간다라는 거는 뭐다? 일단 하강적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겠다. 생애가 저문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일 끝나고 뭐 할 무렵? 지금 해질 무렵이야. 석양이 내리쬐이는. 그러면 자, 강물이 저물어 가요. 그냥 강물이라고 보면 안 되지. 우리는 뭐랑 연결해야 돼? 노동자와 연결해야겠지. 저물어 간다라는 하강적 이미지는 어떤 긍정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니 부정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니. 부정의 상황. 그 노동자로 본다면은 뭐에 가는 거?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생활고에 지쳐 저물어 부정적 이미지, 부정적 상황.
저물어서 이제 해가 지가지고 색강바닥 썩은 물도 한번 봐볼래? 썩은 물. 이 썩은 물 한번 뽑아내면 첫 번째로는 토양 또는 토양에 물까지 포함되겠지. 환경 오염된 상황을 말하고자 할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썩은 물 같은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할까? 요렇게도 볼 수 있겠고, 썩은 물에 뭐 하는구나? 달이 뜨는구나. 달이 뜨는구나.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. 야, 그럼 달은 봄이나 오늘만 뜨니 내일 뜨고 모레 뜨고 죽고 나서도 계속 뜨니? 그래. 굳이 달이 뜨는구나라고 보는 이유는, 즉 달이 마치 뭐야? 반복되는 삶을 연상시킨다 이거야. 마치 누구처럼? 노동자의 삶처럼. 즉 그러면 이 물과 또 다른 시어 나온 게 중요한 게 달이지. 그럼 달과 물의 공통점은 뭐겠니? 어느 하루 거스를 수가 있다 없다, 빼먹을 수가 있다 없다, 빼먹을 수가 없어. 즉 변화가 일단 반복되는 거지.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달 지고 뜨고 물 계속 흐르고 가는 거. 반복이 되는데 주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. 볼 수는 없는 거지. 달이 지가지고 뜨겠니? 그런 건 아니잖아. 물이 흐르고 싶어서 흐르지 않냐고 흐르겠냐? 그냥 흐르는 거야. 그냥.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의 삶과 연결한다면 이런 내용을 어떤 거? 즉 희망 있게 없게, 희망 없이, 의미 있어 없어,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네들의 삶과 또 연결된다니까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저와 같아서, 그럼 여기서 저는 앞에 있던 물과 마지막에 나왔던 달 되겠지. 달과 같아서, 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삶을 싣고 뭐하자? 먹을 것이 없는 마을이네. 누가 사는 마을이겠니? 우리, 즉 노동자가 사는 마을이겠지. 그럼 노동자의 어떤 궁핍한 생활을 또 떠올리게 하잖아요. 그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. 다시라는 것도 보니까 즉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 아니겠니?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.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궁핍한 그런 고난의 가난한 서글픈 한스러운 그런 노동자의 현실을 뭔가 극복하게 하려고 하니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니? 뭐겠노? 그래. 이런 거에 대한 수용. 다시 한 번 더 포기하고 단념하는 거 체념. 마지막까지 리액션 세 번째 나오는 거야. 그런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시 연구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하다가 일 끝났고 해가 스물스물 저물고 달이 뜨잖아, 그지? 중요한 게 뭐다? 시상의 전개 양상이 뭐에 따라서? 뭐의 흐름? 소윤? 그렇지.
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비야 항상. 뭐까지 알아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서 반응 또는 정서 변화 정도까지는 봐주자. 왜? 맨 처음에 리액션은 뭐였니? 해소하고 싶었잖아. 그런데 범인 해소할 수 있겠다 없겠다? 없겠다.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고 또는 뭐다? 그냥 돌아갈 뿐이다. 그럼 모든 시는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은 불만족이 됐잖아. 그치? 얘는 뭐가 불만족이야? 이런 노동자의 현실이 불만족이었던 거야. 밑에 정리된 거 보시면 자 보니까 뭐 갈래는 뭐 자유시, 감정에 대한 서정시, 오케이. 그 다음 뭐 성찰적 되돌아보는 거, 뭐 회고자,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의 삶, 가난한 노동자의 삶, 요까지가 바로 마이너스 시츄에이션 되겠지. 불만족.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리액션은 비애열해 볼 수 있겠는 주제. 자 보시면 연구분이 없는 단연시라고 하고 연구분이 없어. 구체적인 삶의 경험, 어떤 경험? 삽전 뭐 이런 노동자의 경험을 자연물과 결합했다 또는 뭐 자연물에 빗대었다. 기억해라.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. 시간 흐름에 따른 내면 변화와 요거 하나.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. 교주야 보니까 네가 방금 읽었더라도 지금 막 노동자의 어떤 슬픔,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? 느낌이? 아니지. 그런 느낌 아니지. 그냥 담배 하나 피자. 그냥 돌아가는 이 끝이란 말이야.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어요. 하지만 절제되어 있다고 비애와 한이 적다라는 건 절대 아닐 거야. 요게 어떤 배경으로 했어? 산업화된 도시 문명, 즉 요시가 실제로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이제 배경으로 쓴 시 되겠다. 알겠니? 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너네도 혹시 문법 교재 가지고 있으면 좀 펴줄래? 없으면 그냥 앞에 봐. 혹시나 있으면 22페이지 피면 없으면 앞에 보시고 몇 가지만 좀 보면 자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? 한 16세기 정도까지가 중세기인데요. 그죠? 17부터 해가지고 19세기까지가 근대인데 지금 너네쌤들은 17, 18, 19 따로 구분 안 했고 근대로 통틀어서 말씀하셨어. 일단은 보시면은 먼저 자, 이 여인이역 같은 거는 일단 뭐를 위한 거? 초성에 쓰였을 때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를 위한 거였지. 국민정음 할 때 그 음이잖아, 그지? 요거는 15세기쯤에 이미 폐지가 됐고요. 소실됐고. 그 다음에 반치음이 소실이 중세라고 되어 있지만 시작이 중세고 완전히 사라진 건 언제다? 근대다, 근대. 반치음이라는 게. 보시면 어버지에서 뭐 소실돼가지고 어버이 되는 거 있잖아. 완전 소실은. 그 다음 여기도 봐요. 옛 이응은 근대에 이르러 뭐 되는 거야? 완전히 그냥 이응에 편입되는 거지. 근대에는 옛 이응 없습니다. 어디로 들어가? 그냥 이응에 들어가는 거야. 이응에.
강조하신 게 보시면은 밑에 좀 추가하든가 추가해 줄든가 뭐까지 우리 학교 쌤이 비읍계 또는 비읍 시옷계 활용 또는 어두자음분이 거센 소리로 된 소리로 요래 바뀐다는 점 좀 강조하셨고요. 된 소리로 바뀐다는 거. 그 다음에 뭐 일부 단어에서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나타나고 국외음화가 점진적으로 여기 내가 안 적어놨나? 여기 여기 있네. 국외음화가 그리고 원순모음화가 17세기 후반부터 스물스물 등장한다는 거. 기억해. 중세 때는 국외음화 해야 해. 안 하지. 원순도 안 했잖아. 근데 스물스물 언제부터? 근대 때부터 국외음화랑 원순모음화가 시작된다는 거. 그리고 여기 또 추가해줘. 이거 빠졌네 내가. 근대 때 두음 법칙이 스물스물 등장하신다는 점도 근대 때. 그 다음에 요 국외음화 한번 체크해 보면 자 근대 이 국외음화랑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를 좀 비교하면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 물물 요거는 원수모음화 사례고 너네 쌤들이 말씀하신 건 요거 하나 보자. 치다 이게 치다 요런 사례가 있더라고. 근데 이봐 옛날에 옛날에 국외음화는 이 티읕이랑 이 모음이 원래 붙어 있었지. 요게 그냥 치읕으로 바뀐 거잖아. 근데 옛날에 국외음화는 뭐라고도 한다? 형태소, 즉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발생하는 걸로 봐요.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.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라는 건 원래 붙어 있다 이 말이야. 근데 오늘날의 국외음화를 보면 굿이 요게 연음하고 하면 구치가 되지. 오늘날에는 소연아 이 디귿이랑 이 모음이 붙어있니 일단 떨어져 있니? 이런 거 뭐라 그래? 현대국어는 형태소의 요 경계 요 경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해요. 이런 사례 되면 이해될걸? 야 우리 잔지라고 하니? 오늘날에는 잔지라고 안 하지. 왜? 이미 얘들은 붙어있잖아. 하나 안에 들어있으니까 오늘날에는 하나 안에서는 국외음화 한다 안 한다? 오늘날은 안 한다고. 그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음 보시면 자 모음에서 내가 여기 있네 교재에 자 이중모음의 무슨 화? 단모음화. 자 복습 겸 쏘만 중세 때 단모음은 총 몇 개였지? 6개? 7개였지. 뭐랑 기본자랑 초출절은 7개였잖아 중세 때는. 근데 이 아래아가 순차적으로 바뀌잖아요. 그치? 이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도 혼란스러워지고. 왜? 굳이 이거 있을 필요 없잖아요. 모음조화 혼란스러워지고. 근데 아래아가 사라졌어. 그럼 단모음이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는 오늘날의 요 에에도 드디어 단모음화가 되는 거야. 먼저. 그 다음에 뭐까지? 너네 쌤 말했나? 그 다음에 추가해줘. 여기서 19세기에는 뭐까지? 왜까지 단모음화 됩니다.
총 몇 개? 10개 되는 거라 이 말이야. 먼저 애가 단모음, 그 다음에 위가 단모음화. 자, 그럼 11개 아닙니까? 아니죠? 아래 하는 사라지잖아요. 아래 하는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원순 모음만 좀 강조하셨네. 보시면 양순음 아래 뭐 평순 모음인 으가 물 되는 거 있잖아. 즉 순음 입술 소리 아래에서 입술 소리가 뭐 있니? 미음, 비읍, 피읍 하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세종어제에서도 조주야 서르 이 새끼 원순 모음화라고 말하면 돼 안 돼? 안 되는 거지. 왜? 이 리을은 입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. 어미노키? 그 다음에 엄마야. 그 다음에 근대 때는 몇 종성법? 7종성법. 7은 7인데 디귿과 시옷 통합하여 뭐로? 시옷. 그럼 뭐 있겠니? 여기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잠깐만, 디귿 빠져야 돼. 소리. 얘 미음일까? 그냥 미음일까? 그냥 미음이야. 그냥 미음. 얘 미음 사라지나? 요 7개로 한다 이 말이에요. 7개. 어디에서? 중세 때 8종성에서. 오케이? 오케이? 시옷입니다. 7종성에 들어가는 건. 물론 이게 이제 오늘날에 가느다라 물방울 해가지고 시옷이 아닌 지금은 뭐니? 디귿으로 이제 바뀌 디귿으로. 물론 가느다라 물방울은 발음이긴 하지만 소리 내는 거긴 하지만 지금 보는 거 우리 뭐 표기법이죠. 표기. 그리고 소리 추가. 근대 이르러 아까 저 앞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겠지만 근대 이르러 뭐가 등장한다? 주격조사 뭐가? 가가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. 저 앞쪽에 아마 표기되어 있을 거야. 주격조사 할 때.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이것도 말해.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과거 선어말음이 뭐가 등장했다? 요놈아도 근대 때 등장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. 오케이? 오케이. 소연아 했냐? 주로 이제 보면 중세를 많이 물어보겠지만 비교하려고 한 한두 문제 정도는 근대 개념을 좀 가지고 올 수 있겠어. 자, 복습할 시간을 드릴게요.